진실 게임을 한번 하고 가요. 우리. 좋아요. 네. 소리가 무서워. 나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궤도랑 친하지 않다. 아니요. 친하다는 얘기죠. 제 눈을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왜 하필이면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질까? 실반 톰킨스라는 심리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얼굴이라는 것은 사실상 음경과 같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를 감출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인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무슨 채널인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라이프 플러스 TV고요. 침착맨께서 게스트로 나오셨습니다.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거짓말 같은 상황이 펼쳐지다니. 맞아요. 지난번에 궤도님께서 네. 평생 겪어본 일 중에 기적 같았던 일이 뭐냐 했는데 침투부에 출연했던 게 본인 인생에서 기적이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 했어요? 그래 진짜 했어요. 네, 궤도님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근데- 동갑입니다. 이렇게. 예. 님이 신청맨도 동갑이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뜬금없이 여기 그 자리에 없는 침착맨은 왜 동갑이라고? 기적 저는- 같은 분이잖아요. 본인 인생의 기적을 아니, 저는 만들어주신 3중에 계속 침착맨이 있어요. 아니 아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침착맨? 어떻게 좀 보세요? 라플 위클리를 나중에 보신 적 있으세요? 챙겨봅니다. 컨텐츠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컨텐츠를 잘 안 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소개받는 것도 좋더라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지? 씹어서 좀 주니까 이런 재밌는 스토리도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주제로 묶어서 설명하니까. 라플 위클리에 출연하셨으니까 피해갈 수 없는 코스가 있어요. 마인드맵을 그리셔야 됩니다. 할 건 해야죠. 네, 네. 오늘 주제 거짓말이니까요. 키워드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맞아요. 거짓말. 피노키오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네요. 듣고 컨닝하는 거예요. 살짝 바꿔서 그냥 제페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살짝 바꿔가지고. 근데 누가 봐도 참고한 거 티가 나잖아요. 예. 잘못 그런 영화를 공유 안 보고. 본인이 컨텐츠시니까. 야. 진짜 포장 잘하신다. 진짜 포장 잘하신다. 저는 이렇게 컨텐츠가 멋지게. 없으니까 컨텐츠를 봐야 돼요. 아니 우리가 동갑이잖아요. 네네. 에일리언 시리즈는 명절 저도 안 때도 봤어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우리 그건 때 유명한 봤어요. 거. 타이타닉 아, 봤어, 봐요, 타이타닉 봐요. 혼자 진도를 안 봤다고요? 가야지. 봤어요. 안 보셨다고요? 봤어요. 봤죠. 타이타닉 봐야죠. 그 아니 동장면. 선생님 소외되는데? 아니 제가 영화 잘 몰라요. 영화 잘 봐. 딴 건 좀 아는데 영화는 잘 몰라. 타이타닉 안 보셨어요? 그자 진짜 잘하셔요. 액면가로 동갑이에요. 감사. 주제가 거짓말만 아니었으면 믿을 텐데. 오늘 주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4명이 모였으니까 정말 적절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짓말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데 또 거짓말. 제가 보면은요 옆에서 지켜보면요 네. 참말하고 거짓말 있잖아요. 네. 거짓말 함량이 더 높아요. 솔직히 침착맨 방송에서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 오늘 금방 끝납니다. 맞다. 이거 할 말 많아. 맞아. 안 궤도님이 통하는 거짓말이잖아. 맞아. 녹화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뭐 이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뺄게요. 예. 저 요렇게만 할게요 하는 게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평론가님도 거짓말을 하셨었죠? 어렸을 때. 아니 뭐 어렸을 때만 하나요? 아 진짜요? 오늘 또한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오늘 했던 거짓말 뭐 있어요? 농담이고요. 네. 아이 사진 보여줄 때. 예쁘다 이거 거짓말 하세요? 이를 악물고 예쁘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예쁘다는 말을 안 하고 말을 돌려서 귀엽네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상하거든요. 그래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기들이 사진이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안 이뻐요. 솔직히 한 돌쯤 지나고 한 2~3살 돼야 이쁘지. 그 어린 생명체는 다 예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말을 뭐가 돼? 심지어 파충류 새끼들도 너무 예쁘잖아. 칭찬을. 어떻게 한번 흉내내 보세요.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잘하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네. 거짓말 하는 거죠. 선의의 근데 저는 거짓말. 진짜 안 예쁘면 말을 못 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 해. 예쁘다는 말은 못 해. 근데 그게 상처를 받는 데잖아요. 부모님. 근데 이거 리액션만 잘해. 기세로 가는 거야. 그치. 리액션만 잘하면. 저는 반대로 네. 그 진실을 말했다가 크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이때의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미취학 아동 시절에 조지 워싱턴 전기를 네. 너무 감명 있게 읽었어. 도끼. 네, 도끼. 네. 꽃나무. 네. 나무를 다 베어버린 다음에 아버지 제가 뱄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오히려 정직하다고 네. 칭찬해주잖아. 그게 너무 머릿속에 있어서 사람은 늘 정직해야 되는 거야.
아이들이랑 막 놀고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근데 약간 싸움이 난 거야. 그래서 서로 이제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 위아래. 애들끼리. 네. 근데 제가 막 주력 멤버는 아니었지만 저도 이제 아래쪽에 있다가 같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뭐 큰 돌은 안 던졌었는데 네.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야, 위에서. 그러면서 근데 사실 누가 던진 건지도 모르고 네. 이게 뭐가 깨는지 모르는데 저 위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가 딱 나와서 어떤 놈이야 꼼짝 말고 있어 이러는 거야. 거기 막 수십 명의 아이들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조지 워싱턴 전기 읽었죠. 혼자 거기 딱 서 있었어. 조지 워싱턴 전기 읽어서. 다 도망갔는데 딱 서갖고 아저씨가 멀리서 보이는 거야. 아저씨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야. 멋있게 제가 그걸 던졌습니다. 왜냐면 나도 던진 거 맞잖아. 그리고 이걸 하려고 머릿속에서는 딱 하면 아저씨가 아 그래 너 훌륭하다. 근데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하고 손을 딱 들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오자마자 멱살을 진짜요? 잡아서 탁 들어오고 와. 너 집 어디야? 너 집 어디? 이제 부모님이 아, 진짜요? 나오셔서 사진 다 물어주시고. 변상해 주시고 다 하고 그다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구나.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딱 듣고 잘했다. 그리고 그게 교훈이네. 그리고 네. 거기서 거짓말을 안 한 거는 정말 잘한 거다. 아버님이 혹시 잘했다 이렇게 아니에요,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대단하다. 잘했다 이렇게. 대단하다. 지금도 이제 막 이 친척분들 모이면 꼭 하는 얘기가 이건 거의 위도 위인전이네. 위인전이야 위인전.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좀 많이 해요. 굉장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만우절을 매년 큰 거짓말을 했어요. 아 진짜? 그거를 되게 좀 좋아하고 친구들 한 5명이 만나기로 했는데 한 명이 늦게 온다. 그럼 4명이서 꼭 연극을 짜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 장난치는 거. 쟤 들어오면 우리 막 싸워가지고 분위기 살벌해지는 척 하자. 아니 보통 만우절이면 상대방이 거짓말할 알것 거라고 같은데. 생각을 해서 너무 진짜. 대비를 하는데 너무 거짓말을 잘하는 리얼하게 거지. 하면. 리얼하게 너무 잘하면 기세로 하는 거야. 아, 보통 기운으로. 바로 거짓말이야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하루를 만우절이 끝날 때까지 하루를 끌고 가는 거죠. 정말 진짜 그런 거짓말을 진짜 많이 했네요. 뭐 시험 전날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실제 안 하지 않았어요? 했죠. 왜냐면은 저는 약간 천재처럼 보이고 싶어갖고 진짜? 완전 노력파거든요. 완전 노력파. 근데 이제 네. 노력했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맨날 나 어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건 진짜 거짓말이네. 거짓말 많이 하죠 저런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천재인 줄 알다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부터는 천재처럼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저런 있으니까. 욕망이 커서 스티븐 스필버그도 자기 첫 영화를 언제 만들었냐를 거짓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영화를 첫 영화를 만들었는데 11살 때 만든 것하고 15살 때 만든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만든 나이보다 자기가 더 적은 나이에 그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스필버그가 거짓말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재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있을 것 같아. 저는 완전 노력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의 조지 워싱턴급 스티븐 스필버그급이에요. 급이네. 거짓말이 때는 이미 많네요. 냈다 별로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진실 게임을 한번 하고 가요. 우리. 좋아요. 네. 한 번에 자신 있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거짓말한 사례를 말씀하셨으면은 이것까지 끝내지 않았을 텐데 네. 자꾸 궤도 때문이야. 네, 자질구레한 죄만 말씀을 하셔서 예. 어쩔 수 없이 요거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궤도님부터 하겠습니다. 자, 궤도님, 거짓말쟁이 궤도님. 나는 솔직히 과학 커뮤니케이터보다 연예인이라는 호칭이 더 좋다. 아니요. 아니요. 뭐가 연예인이라는 커뮤니케이터. 호칭. 트루스. 괜찮네? 그럼요. 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고 싶다. 약간 바꿨어. 이거는 네. 소만이 관한 거네. 네? 아니 땀이 날 것 같으니까 얘라고 한 거야 그냥. 한번 털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이게 차가 퍼질 것 같아 갖다 박는 거지 그냥. 맞죠? 와 세다. 똑똑하긴 하네. 아니다. 궤도는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저는 네 역시 한 번씩. 네. 와 이렇게? 셉니다. 생각보다 셉니다. 칼리브레이션. 아 죄송 칼리브레이션. 왼손으로 할게요. 나는 솔직히 무편집본 나가면 나락에 갈 수 있다.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해요? 네. 아니요? 라프리클리. 아니. 무편집본?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반응 보내버릴까요 우리가? 네. 그럼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이동진과 궤도보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잘 아는 것 같다? 잘 하는 것 같다. 아니요. 아니요.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 거짓이라고요? 거짓. 들어왔어. 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동안의 겸손은 뭐였어? 그거는 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네. 갑자기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게 되니까 땀이 너무 났어. 갑자기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거짓은 들어서. 연쇄 거짓말. 예, 연쇄 거짓범. 자, 거짓말. 평론가님. 네, 하시죠. 그동안 속았잖아요. 질문이 아주 신박하네요. 제 눈을 봐주셔야 됩니다. 네. 나는 솔직히 하이아키아보다 라플리클리 조회수에 더 신경을 쓴다. 아니요래, 아니요. 아니요? 섭섭해. 이거들이 섭섭해요. 이거들이 섭섭하네. 하이아키아가 중요하군요. 맞아, 나도 이것만 보는데. 글을 더 신경 쓰지. 속상하다. 정리 하나 만들어가면 안 와, 돼요? 저렇게 생긴 거짓말 탐지기 처음 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 저도 처음 봤어요. 진실의 진실의 입이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겠죠? 이거 그 로마의 휴일에서 맞아요. 그레고리 팩이 오드리 헵번을 속이려고. 깜짝 놀라서 막. 이가 내려오네. 소리가 무서워. 무섭다, 이거. 이거 기발하다. 이거 한번 또 넣어볼까요? 우승창민이 한번 넣어볼까요? 저요? 네, 한번. 네. 재밌는 질문 없나?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네. 평론가님의 질문, 예리한 질문. 질문입니다. 네. 나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궤도랑 친하지 않다. 아니요. 친하다는 얘기죠. 제 눈을 보셔야 됩니다, 끝까지. 진짜 아파요? 하나도 안 친하면 그거 봐. 그냥 미안하다 최대한 해본다고 했는데 야! 참았어야지. 이거 아픈가 봐. 참았어야지. 결국 진실한 사람 나밖에 없었네. 거짓을 좀 해줘야 또 재밌으니까. 저거는 아주 간단하게 그쵸, 이렇게 그쵸. 저렴하게 네. 나온 거짓말 탐지기지만 사실 저도 과학수사 프로그램을 하니까 맞아요. 네. 그걸 심리생리 검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 검사가 어느 정도는 한 95% 이상은 네. 맞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뭐 심박수부터 이제 실제 거의 많은 것들을 다 장치를 해가지고 보면은 네. 정확도가 한 95에서 97%까지 나온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높은 수치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폴리그래프가 97%, 95%다라는 게 네. 5%는 완전히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쵸. 거예요. 본인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때 벌어지는 뭐 맥박의 증가나 많은 이 징후들이 결국 거짓말을 했을 때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정식 수사 기법으로 쓰는 것도 어렵고 맞아요. 실제 증거로 채택도 어렵고 맞아. 법적 증거로서는 효력이 없죠.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은 거짓말 탐지기라는 이 존재 자체가 압박감을 줘요. 네. 이것 때문에 밝혀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자백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다룬 콘텐츠가 라이투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수사물 콘텐츠가 많잖아요. 네. 근데 라이투미가 거짓말 탐지 전문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수사물이에요. 이분은 이제 거짓말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걸로 다 이제 수사를 해나가는. 굉장히 또 참신한 방식의 수사물이죠. 네. 그렇다면 아까 잠깐 마인드맵 그리면서 언급하긴 했지만 피노키오의 코가 길어지는 건 네. 어떠한 과학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질까?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푸른 요정이 와서 그래요. 거짓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피노키오 책에는 그런 동화책에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리가 짧아지는 거짓말, 또 하나는 코가 길어지는 거짓말. 근데 너 거짓말은 코가 길어지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다리가 짧아지는 거짓말이라는 건 그냥 이탈리아 속담에 거짓말은 오래 멀리 가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작가 자체가 이제 이탈리아 작가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짧아진다라는 거짓말은 곧 그 진실이 아닌 게 발각되는 거. 이게 이제 다리가 짧아지는 거짓말이고, 코가 길어지는 거짓말은 누가 봐도 코가 길어지면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금방 탄로 나는 거짓말인데 너는 지금 코가 길어지는 거짓말 했다고 하고 이제 코가 길어지게 되죠. 근데 제 생각인데 왜 하필이면 코가 길어질까 이런 생각 제가 어렸을 때 생각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일단 이게 좀 약간 입술이 많이 부어오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볼이 파래질 수도 눈이 있고. 커질 수도 네. 있고. 근데 이 약간 좀 이상한 좀 민망한 말인데 실반 톰킨스라는 심리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얼굴이라는 것은 사실상 음경과 같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를 감출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인데. 눈이나 입은 내가 의지로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진짜요? 네. 근데 눈을 크게 작게 되잖아. 그죠? 근데 입도. 코는 이렇게. 근데 코를 콧구멍 크게 닫아봐 하면. 콧구멍 정도밖에 안 되는데 콧구멍 사실 티가 많이 안 나고. 맞는 말이네. 그래서 아마도 의지로 못 움직이는 부분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저는 해봤어요. 근데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걸 의식하잖아요. 일종의 이제 몸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썼던 카테콜아민이라는 건데 카테콜아민이 나오게 되면 코 안에 이 조직들이 팽창한대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 코 안에 이 온도가 높아진대요. 그럼 코가 온도가 높아지고 코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시큰시큰하면서 커지는 느낌 들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코 만지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 이렇게. 네, 그것도 이제 카테코라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코가 길어진다라는 것도 사실상 약간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코가 조금 큰 편인데 만성적으로 좀 이렇게 되게 커진 건가요? 많이 근데 뭐 코 너무 많이 만졌어. 네, 근데 코에 대한 얘기는 그만 제가 만져. 뭐 너무 막 자랑할 수도 없으니까. 왜 못 자랑해? 뭘 이게 잘하는 뭔 자랑이야? 네? 좀 큽니다. 네. 뭐가 커대? 코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무님이 이 약물고 진행 안 해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보자. 수준나죠. 수준하죠. 아니 뭐 내가 뭐 무슨 말을 했다고. 굿 라이어라는 영화. 와, 너무 재밌게 봤어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로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네, 이분이 이제 노년의 사기꾼입니다. 이분이 부유한 사람, 좀 순진한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역할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온라인 데이트에서 그 우아한 어떤 베티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가까운 사람은 손자밖에 없고, 그 다음에 돈은 엄청 많고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해요. 접근해요. 그래갖고 이제 로맨스를 통해서 사기를 쳐서 돈을 싹 가져오려고 네, 마음을 먹는데 가면서 이제 점점 베티라는 여성이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점점 서로 간에 여러 감정들이 이렇게 섞입니다. 사기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영화는 충격적인 결말로 가요. 네, 대반전. 정말 말도 안 뭔데요? 되게. 왜 나만 몰라? 요만큼인가 했는데 이만큼을 갖고 이 제목 굿 라이어라는 이 제목도 너무 잘 지었다. 네. 과연 굿 라이어는 누구일까? 그래서 이제 사기꾼 관련된 영화들이 뒤통수를 맞고 할 때마다 반전이잖아요.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이 스릴러 영화 나를 찾아줘. 나를 찾아줘?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스릴러 영화를 하나 뽑아라. 그러면 저는 이 나를 찾아줘요. 그 정도예요? 네. 나를 찾아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아내가 돌아오면서 이제 후반부에 반전 상황이 벌쳐지게 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사실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게 드러나고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중 매체 앞에서 남자의 얘기가 옳은지 여자의 얘기가 옳은지를 놓고 서로 막 갑론을박하고 막 여론이 막 향배가 바뀌고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 보면 저는 너무 이야기를 잘 짰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 보면 남편 그러니까 벤 애플렉의 이야기를 보면 남편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영화에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영화에도 왜 객관적인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점 쇼트 같은 거 안 넣고. 그래서 그걸 쫙 그냥 보여줘요. 근데 중반부 이후에 이제 아내 이야기가 나오면 아내 얘기는 전부 다 주관적으로 보여줘. 예를 들면 시점 쇼트를 쓴다거나 아니면 내레이션을 넣어. 내레이션을 해서 읽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수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기가 나와. 그러니까 남편 이야기는 객관적인데 아내 이야기는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내레이션이 나오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는 장르도 있어요. 일부러 그걸 속여가지고 그런 장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애초에 하나는 객관적인 화술을 쓰고 하나는 주관적인 화술을 쓰니까 애초에 아내 말이 더 약간 솔깃하게 이 관객 입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얘기가 스릴러도 스릴러인데 경합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 얘기가 더 그럴듯한가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청자가 저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속이고 있는 거야를 알고 보는 영화도 있지만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영화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거짓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 정말 결백한데 네.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겠죠. 더 헌트가 저는 맞아요. 네. 덴마크 영화인데 한국 영화 아니야?
아 그거는 비슷한 제목이 헌트요. 있죠. 더가 없어요. 네. 그건 헌트. 아 이정재 씨가 네. 했던 거. 이정재 시전트 재밌어, 그거 재밌어. 이건 더 헌터. 그럼 더 재밌겠네요. 영화가 딱 시작하면 작은 마을이에요. 덴마크에 있는. 그 작은 마을에서 모두가 모두를 알고 서로 어려서부터 다 친하고 했는데 주인공인 사람이 이제 매즈 미켈슨 배우인데 이 매즈 미켈슨이 유치원 교사예요. 유치원 교사인데 정말 교사로서 최고의 교사고 아이들 너무 잘 케어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있었는데 한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딸이에요. 어린 딸. 굉장히 어린 딸인데 유치원 학생이기도 하고 또 친구 딸이니까 항상 잘 놀아주죠. 노는 과정에서 죽은 척하고 누워요. 이 남자가. 어려서부터 이 자기 아빠의 친구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너무 친밀감을 느끼니까 가서 입술에다가 뽀뽀를 해요. 아이가. 근데 아이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선생님인 주인공이 입술에다 뽀뽀하는 건 엄마하고 아빠하고만 해 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약간 호감을 표시했는데. 거기다가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빠랑 약간 나이 차이가 나는데 오빠가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포르노 같은 사진 같은 걸 보다가 남자의 발기한 음경 있는 사진을 이 어린 여동생한테 보여주는 거야 지나가다가 장난으로. 애는 그걸 처음 봤으니까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어린 딸이.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이렇게 돼서 자기가 마음을 약간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다쳤죠. 거기다가 처음으로 성인 남자의 그런 걸 사진에서 봤죠. 이 상황에서 원장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가 툭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의 고추가 막대기처럼 앞으로 툭 튀어나왔어. 이렇게 말을 해요. 똥이 된 거야 머릿속에. 그냥 머릿속에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어냈군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해가지고 정말 큰 범죄잖아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진실을 캐기 시작하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의심하기 시작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이래요. 근데 이 남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하지 않았다고 계속 말하는데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헌트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냥을 사실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 과정. 고구마 100만 개.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스토리예요. 너무 어렵다.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거짓말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콘텐츠예요. 그 중에서 원장 선생님이 그런 말 하거든요.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 다른 건 사실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 증거는 하나도 없고 앞뒤가 잘 안 맞는 이 아주 어린 소녀의 말만 있어요. 증거는.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면 마트에서 물건 안 팔아요. 더러운 놈이라고. 그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사야겠다라고 하니까 안 팔면 그러면 이제 머리 긁고 나올 수도 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물러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어이 살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쫓아내고 때리면 맞고 그래도 다시 들어가서 또 사고 막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작화증적인 속성이 있고 왜 우리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라고 말하지만 이 뇌도 역시 공백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암시를 받고 몇 가지 조건이 생기면 이런 얘기를 뚝딱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끔찍한 범죄들이 더 많겠지만. 가장 어릴 때 처음 하는 거짓말이 뭐 같아요? 숙제했어? 아니에요. 했어. 오는 거. 맞아요. 가장 먼저 가짜 하는 울음? 거짓말은 가짜 울음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애들이 배고파서 눈물을 흘리고 뭐 엄마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생후 몇 개월만 지나도 알게 되는 거죠. 예, 이때부터 얘네들이 눈물 없이 울어요. 나 갑자기 네. 카더가든이 데리고 온 그 애기 눈물 쥐어 짜내는 거 생각나요. 네. 너무 귀여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가짜 울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더 빨리 얻는다는 걸 학습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결국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이 애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의도를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려는 의도로 했을 때 그게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이 아닌 선의의 거짓말, 정말 그냥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 예의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딱 그런 작품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영화를 거의 안 봤습니다. 본 게 거의 없는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좋은 영화 보셨네요. 명작이죠. 이게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사는 유태인 귀도가 자기 자식하고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면서 이제 너무나 이제 힘든 상황에서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여기 지금 험악하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 중이야 우리는.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아서 상품으로 탱크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하니까 귀여우면서 슬프면서 안타까우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여러 개를 같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때 당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지키려고 막 아유 그 장면 진짜. 제 감정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목 자체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인데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위로를 하는 제목이잖아요. 근데 이게 더 비극인 이유는 지금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뭐 결국은 뭐가 바뀌질 않잖아. 보류하는 거죠. 네. 밀어두는 거죠. 밀어두는. 얘가 곧 만날 비극을 잠깐 묶어놓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픈 거야. 그게.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갖게 하는 영화가 페어웰. 페어웰이라는 그 미국 영화인데 이제 중국계 미국 감독이 만들어서 네. 이제 이민 2세들 얘기를 다룬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미나리랑 비슷한 그런 스타일 영화인데요. 근데 아쿠아피나가 주인공인데 이 아쿠아피나가 미국에서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는 젊은 여자예요. 이런 상황인데 그때마다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할머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친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자기 상담도 하고 이런 관계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집안의 어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거나 혹시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가족 전부가 할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온 가족이 짜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암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근데 왠지 좀 불안한데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서스펜스로 작동하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 되니까 외국에 각곳에 퍼져 있는 이민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가족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 입장에서는 갑자기 얘네들이 왜 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로 결혼식을 짜요. 그렇게 해서 일본에 있는 큰아버지의 아들이 있는데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장례식을 치르러 와가지고 사실은 결혼식을 한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할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하려고 온 가족이 모이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과정이 유쾌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나요? 아니면 되게 막 좀 약간 아니 약간 유쾌하게. 유쾌하게. 약간 유쾌하지만 약간 페이셔스가 있게. 유쾌해야 비극이 또. 아이러니가 있게. 약간 왜냐면은 인생은 아름다워 비슷하게. 아쿠아피나 주인공만 계속 할머니한테 이거를 말해야지라고 주장을 해요. 가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가족들하고 의견이 이제 충돌하면서 아쿠아피나는 막 어떻게 할머니에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쓸 그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냐. 그죠. 막 이러면서 저항을 하죠.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그러면 집안의 어른 어떻게 거짓말하세요? 아니면 직접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당사자면은 끝까지 하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부모님이라면 네. 감추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기를 정해가지고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선택권을 뺏어가는 그쵸. 정보를 숨기는 거고. 너무 유쾌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아. 저도 그 생각 많이 해봤는데 저도 말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화적인 상황이나 실제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도 많죠. 그리고 이건 선택에 관한 거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는 못하는데 저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제가 뭐 97살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암에 걸린 거를 반대로 부모님이라면 고민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제가 부모님은 돌아가실 걸 알게 되는 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정말. 나는 아는 게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체적인데 부모님은 덜 주체적이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奶奶也是这么瞒着他的。 영화 속에서 의사조차도 거짓말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쿠아피너가 거짓말이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좋은 거짓말이죠 라고 의사가 말을 해요. 이럴 정도로 양자 사이가 충돌을 계속하게 되는데 할머니한테 혹은 어머니한테 암이라는 얘기를 못하게 되니까 근심 걱정이 얼굴에 막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이 암에 걸린 할머니가 너 왜 그러니 혹시 중병에 걸린 거 아니니?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굴러가는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재밌는 영화예요. 뭉클하게 만들어주는 페어링은 작별이지만 그렇죠. 잘 마무리한다. 잘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중의적으로. 네, 아니, 중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게 정말 잘 보내는 걸까? 사실 뭐 대화 이런 연구하는 분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가장 기분 나쁜 말, 특히 가까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맞는 말이래요. 그 맞는 말을 자꾸 하면 그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반박도 불가하고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 관계에서는 팩트를 말하는 것보다 그렇죠. 너와 나의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싶다. 우리 관계가 더 우선시 된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도 아까 다들 얘기했고 네. 거짓말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떨 그렇죠. 땐 꼭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 거짓말이 나쁜 경우, 특히나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그쵸. 뭔가를 속여서 네.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쵸, 남을 그쵸. 조정하려고 할 때, 그게 이제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기 행각, 사기꾼을 다룬 컨텐츠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뭐 저부터 얘기하면 일단
완전 명작이죠. 무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Catch Me If You Can. Catch Me If You Can. 이게 실화라는 거. 그 스토리만 대충 알아요. 알아요? 되게 그 못 배운 사람이 되게 배운 사람처럼 속여서 그것도 맞죠. 비슷해요. 너무너무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어떤 거짓말쟁이 중에서 이 사람이 넘버원일 것 같아요. 아하. 그 영어로 그런 사기꾼? 사기 전문가를 콘 아티스트라고 하거든요. 콘 아티스트. 그거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의 경지인 거죠. 그냥 일단은 학창 시절부터 교실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애들이 막 놀려요. 뭐 옷을 그렇게 입었냐? 너 무슨 교생으로 왔냐? 근데 갑자기 이제 열받으니까 친구들이 나를 놀리니까 그 순간 딱 작정을 하고 실제 대리교사인 척을 해요. 갑자기 애들 앞에서 칠판 앞에 나가서 자, 몇 페이지를 펴. 너부터 읽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믿어. 진짠가? 동급생인 줄 알고 놀렸다가 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구나. 그걸 일주일 동안 해요.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 예. 항공기 파일럿을 사칭하기도 그렇죠. 하고 기장도 사칭하고. 어떻게 사칭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됐는데 의사를 사칭을 해요. 맞아요. 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환자가 막 응급 환자가 이송이 되어 와요. 네. 피를 철철 흘려요. 할 줄 모르고 처음 봐요 심지어. 예. 뭐라고 하냐면 동료 옆에 의사들이 뭐라고 의견을 낼 거 아니에요. 당장 무슨 처치가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동의하나? 이러고 물어봐요. Do you concur? 동의하나 물어보고 그대로 진행해. 이러고 이제 자기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를 하죠. 영화에서 너무 본 징그러운 걸 의학 봤으니까.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네. 그냥.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가장 나쁜 거는 이제 위조 수표를 만들어서 돈을 뭐 수백만 달러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FBI의 이제 수사망에 걸리게 되고 탐 행크스가 이 범인을 잡으려고 몇 날 며칠을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데 항상 잡힐 듯 말 듯 바로 앞에서도 심지어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이 잡을 테면 잡아봐라. 이분이 사기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영화 자체가 그 프랭크라는 분이 쓴 회고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라는 영화예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회고록도 거의 다 가짜예요. 그래요? 뭐야 네. 진짜요? 뭐야? 이게 인생조차도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갖고 거짓말장이의 이야기를 회고록으로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회고록조차 거짓말이라서 영화 자체도 거짓말이 돼버렸어. 네. 근데 거짓말에 이제 외연을 넓히는 거긴 한데 저는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예를 들어서 예절이라는 게 사실 다 거짓말이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가 예의라는 것은 자기의 본심을 살짝 억누르고 그 상황에서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하고 행위를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약간 사인처럼 네. 여기까지는 하자로 이제 그렇죠.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예절이 없고 자기가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면 싫은 사람 앞에서 그 얘기 다 해야 되고요. 죽이고 싶은 사람 앞에 가서 죽이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되고. 근데 이거 딱 진짜 보여주는 영화가 거짓말의 발명이거든요. 그쵸, 그쵸. 네. 거짓말의 발명 네. 저는 못 너무 봤어요. 재밌는 네. 영화예요.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발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없던 세상에서 어떤 남자가 네. 처음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인 건데 동화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아무도 거짓말을 못해요. 영화 얘기를 살짝 말씀드리면 대표님이 설명하세요. 거짓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시대예요. 예. 누구도 거짓말을 못해. 못해. 근데 거기 주인공이랑 마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예. 시나리오는 거짓말이잖아요. 예. 재밌는 게 이 당시에는 시나리오 자체도 어떻게 쓰냐면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그걸 그냥 읽어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를 나레이션 하는 거야. 소설이라는 게 없네요. 없어요. 허구가 없는 전부 거예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통장 잔고 500달러밖에 없었는데 순간 800달러요라고 말을 해요 주인공이. 그 말을 믿고 800달러 줬는데 전산이 복구가 됐는데 계좌에 500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 저희가 착오가 있었네요. 다시 바꿔. 네. 그 정도로 이제 거짓말이 없던 시대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거의 신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지나가는 여자한테 당신 지금 나랑 안 자면 세상을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세상을 구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여자가 바로 당장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되나요? 모텔로 가야 되나요? 막 이래. 이 정도로 이제 신이 돼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다 해야 되니까. 말한 게 다 진짜 진실이에요. 너무 웃겨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결국 시나리오 작가로서도 점점 성공을 하고, 그래서 막 꼬이고 이제 사랑한 여성과도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거를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을 하고 귀엽네요. 네, 코미디인데 너무 잘 썼어. 생각할 것도 좀 있고 굉장히 유쾌한 또 영화죠. 호모 맨닥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있으셨어요. 호모 파베르 이렇게 말하면 도구적 인간, 뭐 호모 루덴스 하면 유의적 인간 이런 것처럼 이게 거짓말하는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의 특성을 거짓말에서 보는 건데 이게 거짓말이 인간의 어떤 진화 과정에서의 오류가 아니라 진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무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냥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거짓말인 이유는 그것 자체에서 드러난 저 사람의 친밀감의 표현, 상대에 대한 호감의 표현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이 모여서 사회라는 것, 문명이라는 게 유지가 되는데 약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문명은 거짓말에 토대하고 있다. 제가 군대에서 약제병이었거든요, 제가. 약제병은 약을 막 예, 약을 빠고 뭐 약초도 그렇기도 캐고 약주병은 저는 약간 이제 분류하고 뭐 이렇게 카투사여서 이제 약초를 캐진 않았고. 그래 막 버섯 양방. 약 정리하고 네, 뭐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약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주지만 약제병이니까 그냥 환자가 와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디스펜스 하는 약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피임약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군들이 많단 말이에요. 미군들이요. 와서 보통 이제 여성들의 그 주기에 따라서 이제 28로 보게 되면 약이 21알짜리 약이 있고 예. 28알짜리 약이 있어요. 여성 입장에서는 일주일은 사실은 피임약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생리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21일을 복용한 다음에 그 다음 일주일은 약을 안 먹고 다시 또 주기 시작되면 또 이제 그때부터 먹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사람이 까먹을 수도 있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약이 효과가 없고 위약이라는 걸 플라시보라는 걸 알면서도 28알짜리 약이 있어요. 근데 7개는 가짜 약.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빈약이 그냥 7개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거 먹을래? 라고 얘기하면 거의 100% 28알짜리를 먹어요, 여성들이.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사람 얘기. 이 사람이 심리학자? 재밌는 어떤 심리학 실험들을 많이 고안했는데 여기다 이제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해요. 화면으로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근데 보여준 다음에 그냥 말을 할 때 저 차가 저 벽에 시속 몇 킬로미터 속도로 부딪혔니? 스매시드 됐냐? 라고 물어보고 한 그룹에는 다른 그룹에는 몇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접촉했냐? 컨택트라는 표현을 써요. 똑같은 건데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A그룹에서는 부딪힌 속도를 훨씬 더 높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할 때 스매시드란 말을 써서. 근데 컨택트라고 말을 쓰게 되면 훨씬 더 낮은 속도로 부딪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돼요. 저는 침착맨이라고 해서 진짜 계속 침착해 보여요. 근데 오늘 유독 좀 침착해요. 저도 약간 비슷한 거 있었어요. 제가 탈모약을 먹거든요. 하루에 약을 한 4알인가 먹어요. 아보다트랑 미녹시딜 먹는 거랑 비오틴이랑 그리고 그냥 유산균 이렇게 먹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항상 먹는 게 루틴이거든요. 이렇게 먹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서 먹는 멜라토닌이 순서가 바뀌었는데 탈모약 대신 멜라토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효과가 한 몇 주를 효과 있어. 변화는 없어. 이게 내가 기세로 버틴 거야. 이게. 기세로 나는구나. 탈모약을 먹었는데 잠이 와.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진짜 이건 효과가 있어. 근데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을 먹으면 이렇게 효과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아무 효과 없는 위약 효과를 이용할 때도 올라갔다 내려와요. 끝까지는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상한 효과가 있다가 근데 이게 정말 효과 있는지 보려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위약 효과는 걸러지죠. 근데 이게 안 걸러지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침착맨님을 모셔놓고 거의 지금 리액션만 하시다가 저 가실까봐 너무 좋아요. 걱정이 되는데 쓰신 걸 보면은 엄청 많이 쓰셨거든요. 네. 삼국지 이제 침착맨 하면은 역시 때려야 뗄 수 없는 상수가 나와야죠. 어떤 이거는 관계? 좀 거짓말. 별도의 회차로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거짓말에서 새빨간 거짓말 하니까 새빨간, 피, 전쟁, 삼국지 이렇게 간 거거든요. 엄청 체계적이에요. 와, 진정한 마인드맵. 근데 이게 삼국지가 사실은 거짓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삼국지에 전쟁을 하잖아요, 계속. 그것도 이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갈량이 그 총나라에서 그 이제 위나라랑 싸우기 전에 후방을 이제 좀 약간 정비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뒤에 이민족들, 좀 약간 사이가 안 좋은 이민족들을 굴복시키려고 남침을 합니다. 그래서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민족 수장 맹회가고 이제 전투를 하는데 7급. 제갈공명이 워낙 그 소설에서 사기잖아요. 아유, 그냥 그쵸. 무조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착해죠. 그런 되게 능력 있는 군사로 나오니까
공격을 하니까 이제 맹획하고 붙었을 때 맹획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잡혔는데 이제 맹획이 다음에 싸움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풀어줘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붙었는데도 내가 지면은 진짜 항복하겠다. 해가지고 풀어줘요. 네. 풀어주는데 또 붙었는데 또 져요. 네. 근데 또 맹획이 이거는 뭐 때문에 아니까 제대로 붙은 게 아니다. 다음에 진짜 잡히면은 그때는 진짜 항복하겠다. 근데 계속 거짓말을 하거든요. 7번을 하는 거죠. 그거를 7번 풀어줬다 7번 잡는데 일곱 번째면 최종. 일곱 번째면은 거의 안 듣겠다. 맹혁이 이러면 네 가세요. 나중에 그 에피소드 있어요. 중간에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네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보지도 않아요. 가라 그냥. 그럴 것 같아. 맹혁이 얘 듣기도 싫어. 아니 볼 필요도 없다고 거짓말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승상님께서는 그냥 먼저 가고 싶은 대로 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부끄럽지. 할 말이 없는 거야. 다크나이트도 말씀하실래요? 놀라운 감독님 영화 네. 제가 제 영화를 많이 안 보는데 요거는 극장에서 다 봤어요. 재미는 재미대로 가면서 그 묵직한 게 감동. 확 같이 오는 거거든요. 남잖아요 뭔가. 굉장히. 하비덴트라는 투페이스. 검사가 나오고 네. 정의로운 인물이고 근데 중간에 조커에 의해서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쵸. 결국은 그 타락을 감추고 배트맨이 짊어지면서 맞아요. 내가 했다고 해라 하면서 이제 그 막 도망다니면서 이제 엔딩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 엔딩이 되게 소름 끼치죠. 엄청나죠. 음악도 그렇고. 맞아. 내가 아니라 도시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욕먹는 것보다 도시에 좀 뭔가 정의가 살아있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보면서도 와 하면서 보게 되니까 보통은 우리가 내가 안 했다고 하는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불가능한 미인들이나 하는 거짓말 아닌가. 그런 거짓말 하는 거 저 영화 생각난 거 있는데 이지 A라는 영화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떤 거요? 이지.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하는 거짓말. 하이틴 영화예요. 고등학생인데 그냥 평범하게 주목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친구인데 남자친구도 없고 좋아하는 남자도 없어. 근데 주변 친구들은 다 데이트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말에 뭐 친구가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캠핑 가자고 초대를 했는데 가기 싫으니까 나 데이트 있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슬쩍 무심코. 그 주말이 지나고 다시 학교를 갔는데 친구가 데이트 잘했어? 그러니까 했어라고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네. 한 번 거짓말하면 그 세계관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였어? 뭐 어땠어? 뭐 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해요. 나만 막 경험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좀 약간 파워가 있는 여자애가 엿들은 거예요. 소문을 쫙 내요. 그래서 되게 약간 뭔가 문란하다는 듯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눈에 띄지도 않던 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그걸 좀 시선을 즐기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차피 내 평판이 이렇게 됐잖아요. 어차피 지금 나는 굉장히 좀 불미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낙인이 찍혔잖아요. 그래서 나의 거짓말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게 돼요. 뭐 성소수자 친구가 있어. 근데 그런 걸로 자꾸만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으니까 내 여자친구 역할을 좀 해줘. 거짓말을 해줘요. 왜냐면 이 친구의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찾아와요. 내가 너무 뭐 여자 경험도 없고 쑥맥이라고 애들한테 놀림을 받으니까 부탁을 해요. 근데 뭐 물론 소문만 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아니면 실제 행위까지 부탁을 한 거야? 소문만. 소문만. 네. 그게 왜 이지 A겠어요. 옛날에 그 주홍글씨에서 A라는 간통을 뜻하는 그 어덜터리의 A를 이렇게 딱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본인이 그 거짓말의 수렁에 빠져서 시작된 거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에 그걸 한번 쓰게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보면서도 막 좀 답답하고 좀 안타깝고 좀 그쵸. 그런 것도 있네요. 왜냐면은 선의로 해줬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들이 그 진실을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등을 돌려요. 그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네. 네. 지금 와서 이제야 친구들한테 인기도 누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다 무너지잖아. 네. 뭐 이렇게 되죠. 아니 근데 비슷한 거 제가 최근에 본 게 연극을 봤어요. 에나엑스라는 연극을 봤는데 2명만 나와요. 모든 역할을 딱 둘만 소화를 해요. 에나엑스. OTT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네, 시리즈로 또 있습니다. 근데 에나 만들기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애나 만들어. 에나 만들어. 존중이 없는데요? 에나 만들기. 생명에 대한 이 에나라는 분이
우연히 어떤 장소에서 거짓말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엄청난 부를 갖고 있는 상속녀처럼 돼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부자들을 만나고 유명한 사람 만나고 투자를 받고 하면서 점점 거짓말은 커지고 막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 됐다가 한 번에 몰락하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진짜 무서운 게 허언증. 네, 진짜 일상적인 거짓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아요. 네. 그건 병이죠. 정신질환. 정말로 질환인데 네. 허언증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거를 했을 때 본인이 얻을 게 없는데도 그냥 해요. 그냥 네. 숨 쉬듯이. 네, 그게 차이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있었어요. 많진 사회생활이 않지만 가능해요? 많진 않은데 네. 잘해요, 심지어. 그럼 거짓말을 굉장히 정교하게 해요. 네. 정교하게 하기 진짜요? 때문에 그 안에서의 또 어떤 나름대로의 그 세계 속에서는 정합성이 맞아요. 세계관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폴리그래프 얘기하셨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가 저런 사람은 못 잡아요. 못 그렇죠. 잡아요. 본인도 못 잡아요. 속였으니까요. 자기가 실제라고 거짓말한다는 믿으니까. 자의식이 있어야 흥분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법적으로도 이 증거로 채택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흥분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의 정신적인 각성 상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변화를 포착하는 그렇죠. 거죠. 땀이라든지 무슨 뭐 피부 온도라든지 이런 걸로 측정하는 건데 만약에 그것 자체를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지 자기 스스로가 철떡 사실이라고 믿고 있거나 정반대로 사실이 아닌데 내가 굉장히 두려워서 흥분 상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걸 판별을 못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생리 상태만 근데 검사하는 그게 거죠.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리플리 증후군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네네. 저도 뭐 여기 리플리 관련해서 몇 개나 적었는데 원래는 이제 소설이 있었고 재능만은 뭐 리플리 씨 그리고 소설이 있었고 그게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로 알랭 드롱 드롱이 주연으로 주연했었죠.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리플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신드롬 그러니까 본인이 창작한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본인도 철석같이 믿게 되는 그런 걸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했는데 사실 리플리 신드롬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고 실제 정신분석학적으로 질병 코드로 분류되지도 않고 정신과 선생님들도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은 쓰지 못하게 하죠. 그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빠르게 손절하는 분들이 굉장히 사고 체계가 확실한 분들이에요. 일단 예를 들어 동준 형님 같은 분이 친하잖아요. 예. 허언증인 분들은 바로 손절입니다. 그죠? 왜요? 왜냐면은 몇 마디 할 때 논리적이니까. 이제 딱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러한 건 이거 아닙니까? 한 마디를 딱 들으면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럼 그 말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중언부언 말을 한 다음에 다시는 안 봐요. 그쵸. 그래서 내 주변에 허언증이 없나 보다. 네. 좀 약간 웃겼어요? 약간 점검하고 가는 스타일이세요? 아니 왜냐면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맞아. 지난 주말에 맞아. 뭐 할머니 장례식 했다 그랬잖아. 딱 걸렸어. 그럼 걸리잖아요. 그 기억력이 좋으니까. 본인이 이익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그냥 하는 거예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서울대 입구역 바로 옆에가 이제 낙성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길 지나갈 때 이 친구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여고생이 2명이 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나가다가 어머 낙성대학교란 대학교도 있네?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바로 듣자마자 그럼 우리 사촌 오빠 거기 다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처음에 낙성대가 거기 있네라고는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또 더군다나 학교끼리 붙어 네. 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우리 사촌 오빠 거기 다녀 이거는 네, 그냥 하는 그런 그냥. 거짓말 하는 거죠. 저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쵸. 허언증 환자인 분들 주변에 어떤 진짜 분들이 아까- 많이 있냐면 네. 이분들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맞아 맞아.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 하든 네, 말든.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 거짓말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콘텐츠가 이거였거든요. 라이엇 게임. 이게 그 만화가 원작인데 일본판 드라마도 있고 극장판도 있고 한국판 드라마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라이엇 게임이라는 어떤 게임을 벌립니다. 여기에 이제 연루되는데 이제 돈을 다 각각 나눠주고 그 돈으로 이제 서로를 속여서 뺏는 겁니다. 근데 이걸 뺏긴 사람은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되는 빚쟁이가 돼요. 뺏은 사람은 그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짓말 이 게임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너무너무 순수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얘는 뭐 그냥 홀랑 속죠. 근데 이걸 보고 아주 희대의 천재 사기꾼이 얘가 불쌍해서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둘이 이제 이 조합이 돼요. 돼서 네. 그 창작물에 되게 많이 나오는 조합이에요. 네. 되게 그 어리숙한 사람하고 그러네요. 되게 천재하고 천재가 이렇게 되게 평상시대로라면 안 도와주는 상황인데 뭐가 아다리를 뭐라고 하죠? 뭐가 딱 맞아 떨어져요.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네.
같이 돕기 시작하면서 정이 들면서 이게 쭉 같이 헤쳐나가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스토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통 이런 거의 특징은 천재가 보통 99% 다 해결하지만 나중에 결정적인 결정적일 때 영감을 얻잖아요, 보통. 맞아. 일반적이고 되게 순박하거나 되게 막 허술한 사람의 사고에서 힌트를 얻어서 헤쳐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 거짓말이 애초에 이게 너무 범위가 커서 맞아요. 우리가 아직 못한 얘기가 많거든요. 저도 이 작품 너무 얘기하고 싶고 너무 추천하는 작품이에요 라고 써놓고 얘기를 못했는데 딱 한 줄로만 얘기할게요. 그냥 보세요. Can you ever forgive me? 강추. 멜리사 메카시가 여우주연상 후보로까지 올랐고 또 하나가 비가이즈인데 약간 좀 화제가 덜 되는데 너무 재밌는 시청 경험을 주는 영화인 경우는 제가 언급을 하고 싶거든요. 비가이즈 재밌죠. 네. 에이미 아담스가 또 주연을 했고 재밌죠. 그래서 비가이즈 Can You Ever Forgive Me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거짓말을 주제로 다룬 영화인데 말씀은 못 드렸지만 엄지 2개 강추합니다. 아까 그 거짓말 탐지기 한번 손 네. 다시 넣어보러 가면은 디폴트 값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얘기하는 동안 완전 흥분, 완전 세온도 높아지고 너무 재밌어서 또 이렇게 화자이자 청자 역할 하시는 분이 한 명 더 느니까 너무 활기가 나고 재밌네요. 저 너무 재밌었고 평상시에는 중요하지 않은 단어와 중요하지 않은 접속사로만 이렇게 말만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굉장히 영양가 있는 얘기를 어. 1년치를 오늘 하고 한 오늘 것 어휘가 같아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니 그 작품 얘기도 하고 그 되게 흥미로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네. 내가 교양인이 된 것 같다. 1년치 봐야 될 영화 목록도 오늘 가져가신 글쎄요. 것 같아요. 오늘 거의 그냥 그 항상 넷플릭스나 이런 거 키면은 헤매거든요. 볼 게 생겼어요. 찍어주신 게 딱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이게 뭐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오늘 들은 영화 중에? 그 거짓말하는 그 페어웨이. 암걸 왜? 재밌어요. 네. 안현무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거 있었는데 EGA. EGA 이제 그것도 좀 엠마 스톤이 랄랄랜드를 하기 전에 이 뮤지컬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노래와 춤을 하죠. 그거 좀 흥미가 있었고 궤도님이 말씀하셨던 라이어 게임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 명작이기 때문에 명작입니다. 지금 이게 진행자로서의 완벽한 걸 갖고 있어.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 너 하나 먹어라, 너 하나 마지막- 먹어라. 이게 딱. 저도 하나 먹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로 마무리를 하시네. 하나 먹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거짓말 같았다 지금. 진심입니다. 그래, 이거. 그거 하나 좀 나오니까. 진심을 거짓말처럼 평소에. 네. 진심입니다. 저는 진짜 이질감이 하나도 없이 정말 그러네요.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떠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보통 이렇게 대화할 때 눈 엄청 잘 맞춰주시네요. 사실은 맞아요. 침착맨 출연했을 때는 나란히 앉으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채팅창을 봐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오늘 그때는. 이렇게 할 때마다 눈 맞춰주시는 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와 약간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맞춰서. 네. 저는 이렇게 평론가님이나 궤도님 말씀하실 때 제가 항상 이걸 많이 하는데 옆에서 화음을 계속 맞아. 이중 화음으로 장삼도 하모니가 그런 거예요. 나는 거예요. 리액션이 너무 아니, 좋으시네요. 듣기 좋지 않아요? 네. 아니, 이게 이렇게 처음으로. 하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어 방송을. 맞아요. 오늘 라플 위클리 본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또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요. 트라이브 앱 다운 받으시면 동지님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더 들려드릴 겁니다. 라이프 플러스 TV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놀랍고 땀나는 재미난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주제 엄마입니다. 이제 최근에 그 폭삭 소가수다. 아, 네. 화제더라고요. 이 엄마 얘기 나오니까 줄줄줄줄 나요. 폭삭 사갔네요. 너무 좋았고. 카산드라라는 산드라. SF 스릴러고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비서 역할을 하는 로봇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를 되게 유독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로봇이에요. 내 아이, 내 아이. 내 가족, 우리 집에서 나가 막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뭐 옛날 구식 로봇이라면서요. 구절 알아야지. 세상에 이제 모든 그 좋은 관계에는 우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코어한 부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